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슈와 화제입니다.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백제 왕궁을 실감 체험할 수 있는 백제 왕궁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1600년 전에 백제 왕국을 실제로 본 것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. 김형훈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백제 왕궁박물관이 어떻게 해서 건립됐는지, 그리고 이 왕궁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김형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왕궁리 유적전시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는 쭉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왕궁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역사적 사료, 역사에 그 충실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그 전시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잘 보여지게 만들었다,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백제 왕궁박물관이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디에 있고 언제 또 이 왕궁박물관으로 개관을 했는지, 그리고 좀 볼만한 시설들은 무엇들인지 좀 간단히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. 예. 우리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 백제 왕궁박물관이 지금 들어섰습니다. 당초 2008년도에 왕궁리 유적전시관으로 출발해서 왕궁리 유적지가 2015년도에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좁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2019년부터 저희가 다시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을 해서 지금 가상 체험 시설 등을 넣어서 지금 조금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1세기형 그 박물관으로 지금 거듭나서 지난 8월 4일 날 개관하게 됐습니다. 네, 이 백제 왕궁박물관이 이제 이전의 유적전시관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기존의 유적전시관이라고 하면은 뭐 2차원적인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단지 그냥 유물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정도라고 했다면 이번에 백제 왕궁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정보통신 기술이 보강된 ICT가 완전 접목된 가상 체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적도 조금 실감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도 넣고, 그래서 이제 4차원적인 방식으로 지금 박물관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국립익산박물관하고 이 백제 왕궁박물관하고 뭐 차이점이 좀 어디에 있는지, 이 박물관이면 박물관인 같은데 주제도 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국립익산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백제를 통괄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익산 전체를 뭐 쌍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륵사지라든지 여러 그 익산에 있는 많은 백제 문화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백제 왕궁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왕궁을 주제로 해서 그곳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담아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국립익산박물관 같은 경우는 익산 지역의 백제 전체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고, 백제 왕궁박물관은 그야말로 왕궁리 유적지, 왕궁의 백제 왕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획된 그런 박물관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. 이제 개관한 지가 한 10일이 좀 지났습니다. 좀 관람객들의 좀 반응이 좀 얼마나 있고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그 전에 박물관 처음에 유적전시관으로 있을 때는 그 변화가 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 유적지에 와도 잘 그 감흥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가상 콘텐츠라든지 남녀노소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만족도도 높고 그야말로 재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,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히나 지난 8월 4일
12일부터 14일까지 야행을 하면서 네. 그 한 2만 3천여 명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합일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시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좀 많이 됐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제 이 문화재 야행도 같은 장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이제 왕궁박물관의 어떤 효과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좀 누릴 수가 있었던 네. 그런 기회가 됐었다. 예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백제 왕궁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, 홍보의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백제 왕궁박물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즐기면은 참 좋겠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가상 체험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백제 왕궁이라고 그런 것이 이 1600년 전에 백제 왕궁을 그대로 재현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상 체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 그 박물관은 그 유적지라 많은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지금 가상 체험관에 오시면 돌아온 왕의 도시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네. 장 박사라는 인물이 그 요청을 합니다. 그 궁궐을 지어둘라는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VR 체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경전을 만들어줘라 하면 이제 그걸 채취를 하면은 이렇게 네.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다양한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왕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, 말하자면 자기가 이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예, 맞습니다. 자기가 설계도 하고 예.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상현실로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다. 그런 점에서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.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고 네. 게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그야말로 그걸 함으로 해서 백제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익산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겠구나. 이런 걸 갖다 느낄 수 있겠군요.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. 네, 이제 발굴 체험실도 이제 만들어 놨어요. 이 발굴 체험실이 왜 그 할 수 있는지 그 발굴 체험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왕궁리 유적은 거의 뭐 한 40년 동안 발굴을 해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발굴이라는 게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. 재미 요소를 지금 여기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. 일단 들어가면 탐험복으로 이렇게 환복을 합니다. 네.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던 그 금제품이라든지 네. 그 똥을 이렇게 발굴하면 이렇게 기생충이 나옵니다. 근데 네. 그런 것들을 모래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은 그게 발굴이 되고 뭐 화장실도 발굴을 하는 그런 장면들.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고요. 네. 그 옆에 이제 또 그 모래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유물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. 층이 다른.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그 6개 정도 이렇게 유물을 이렇게 발굴하는 이게 디지털로 발굴하는 상이 이제 사보로 팔지만 결국 이제 디지털로 발굴이 되는 그런 체험장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안에 발굴 체험 모래로 해서 모래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이렇게 하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네,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상 체험으로 지금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네. 이제 어린이 디지털 체험실도 따로 마련됐으면 다른 박물관 같으면 어린이 공간을 이렇게 따로 만든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은데 왕궁박물관은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. 왜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까? 상설 전시실은 이제 어린이라든지 뭐 어른, 뭐 어르신 누구나 다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배치, 설명 뭐 그 정도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좀 난해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 공간을 아까 그 가상 체험관이라든지 디지털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들이 왕궁을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지루한 공간을 어떻게 재밌는 공간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린이들이 특히 이제 디지털에 관심이 많고 또 잘 다루니까 또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특별하게 더 쉽게
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박물관 하게 되면 그 유적들의 일부 어떤 뭐 주제랄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공간적으로 어떤 제한을 해서 그것을 특별히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박물관이 이제 전시를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부분만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넓게 봐서는 수장고가 따로 보관을 하는 유적들을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수장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사실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이 수장고를 이 왕궁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설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만들었습니까? 수장고라는 것은 거의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. 관계자 외에는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잘 접근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관람객들은.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지금 개방형 그 수장고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장고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또 궁금해라 할 수 있거든요. 유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바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개방형 수장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첫 번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개방형 수장고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백제 왕궁리 유적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제대로 좀 전문가의 식견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수장고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박물관이 이제 이 건축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 조망 설계도 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. 그 익산의 그 왕궁리 유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평원 아니겠습니까?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기존에 이제 왕궁리 유적이 있던 부분은 지금 상설 전시나 기획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새로 생긴 부분은 가상 현실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. 그 중간을 걸어가는 길 넓게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넓은 창을 통해서 그 앞에 제석사지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요. 또 그 옥상에 가면 옥상 전망대에서 보면 용화산서부터 왕궁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경관, 그리고 제석사지까지 또 조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앉아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백제 무왕이 왕궁리를 왜 이 위치에 왕궁을 지었을까 하는 어떤 그 풍수학적인 그런 조망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는데요. 어떻습니까? 이제 그 왕궁이라는 부분이 밑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. 사실은 그렇겠죠. 이게 왜 왕궁일까? 왜 이 자리에 왕궁을 만들었을까?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그 왕궁 맨 위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혁신도시까지 다 조망할 수 있거든요. 전주 혁신도시까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궁이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곳이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도 굉장히 기가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듯이 왕궁이라는 특별한 그 위치가 주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야말로 이제 왕궁이 왜 이 위치에 건립이 되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좀 지리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점도 이제 갖춰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. 이제 박물관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. 지난 8월 4일 날 했는데
이 4일 뭐 개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기획 전시, 특별 전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? 예, 저희가 지금 백제 왕궁 천년의 길이라는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기획해가지고 네. 이번에 개관하게 됐습니다. 이제 총 한 3개 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. 19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왕궁 유적의 변화상이라든지 원래 이제 마한의 왕궁이었을 거다 했는데 발굴을 통해서 백제의 왕궁이라는 부분, 네. 그리고 그동안 이 왕궁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아낸 그런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야말로 이제 백제 왕궁이 이제 발굴되기까지의 현재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그 기록이 지금 전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. 이제 익산이 이제 최근 들어서 박물관이 다양하게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개관한 왕궁박물관, 그리고 몇 년 전에 개장한 그 국립익산박물관, 그리고 마한박물관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박물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익산에 어떤 그 유적들이 많다, 역사의 어떤 그 유적들이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 박물관 투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런 이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? 지금 현재는 백제 왕궁박물관하고 국립익산박물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미륵사지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우리 시의 박물관들을 연계하는 그 투어 프로그램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번 백제 왕궁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박물관 연계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.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해주신다면 더 외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이런 익산과 같은 이런 그 마한에서부터 미륵사지, 그리고 왕궁 이런 걸 갖다 다 갖춰서 이렇게 그 역사적 어떤 맥락을 찾아가는 것도 좀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제 이 백제 이 왕궁 박물관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박물관의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AR, VR 이런 가상 체험 시설, 홀로그램 등 이런 가상 체험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또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왕궁 박물관도 이제 그런 어떤 가상 체험 시설들을 아주 갖춰서 좀 반응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걸 운영하려면 역시 이제 결국은 전문 인력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, 이 왕궁박물관은 뭐 국립도 아니고, 뭐 시립박물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인력 그리고 운영 비용을 마련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물론 예산 운영에 뭐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 시의 시정 방침이 또 시민이 주도하는 역사 문화도시답게 관람객이나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네. 이제 백제 왕궁 박물관이 이제 개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박물관의 어떤 활성화 계획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? 먼저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국립박물관 말고도 이제 국립도 있고 사립박물관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박물관들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또 같은 기관들 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문학관과 뭐 박물관의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타 지역의 또 박물관과 교류라든지 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우리 익산 박물관을 좀 활성화시키고, 지난 5월에도 그 보석박물관과 저기 해서 연계해가지고 고백다감 그 박물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왕궁리 유적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고 각종 그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
그래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백제 왕궁 박물관의 익산은 거점 박물관으로서 익산 백제 왕도인 우리 익산 시민의 자긍심도 유발시켜주고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익산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왕도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박물관 활성화에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. 네. 지금까지 백제 왕궁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익산의 백제 역사와 이 왕도로서의 익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익산 백제 왕궁 박물관이 1600년 전 백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이 왕궁 박물관을 찾아서 백제 역사와 왕도로서의 익산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.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형훈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이었습니다. 김 국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